20년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 가이드북을 집필해 오면서 매우 자주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순례길에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선택에 도움이 될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며 영상 시청 후 궁금한 점이 있을 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검색 시 수많은 종류의 용품과 배낭에 당황하지 마세요. 20에서 30년 전부터 순례길을 걸었던 저희는 불편한 배낭과 무거운 침낭을 들고 다녔지만 여전히 건재하며 순례길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 수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이 그 당시 것보다 훨씬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낭 용량은 리터 단위로 측정됩니다. 20, 30, 40, 50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배낭이 클수록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 메고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용을 내고 배낭 운송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배낭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배낭을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전이 아닌 지금 순례길을 걷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가방 무게를 수여 킬로 줄였음에 위안해보세요. 체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건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스포츠 용품이 크게 진화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모든 용품이 더 가벼워지고 좋아졌습니다. 모든 용품을 포함한 배낭은 체중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이 150kg이면요. 최대 8km까지를 권장합니다. 5월, 9월에 순례길을 걷는다면 30에서 35리터 배낭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30리터 또는 35리터 중 저처럼 체격이 커서 옷 치수가 크고 갈아입을 한 벌을 챙기거나 더 많은 여벌의 의류를 챙기길 선호한다면 이후 영상에서 살펴볼 예정 35리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외의 기간에는 40리터 배낭이 괜찮습니다. 더 따뜻한 옷과 더 도톰한 침낭을 넣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낭의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인체공학적 등판으로 우수하게 설계되고 어깨와 허리 사이의 무게를 적절히 분산시키는 배낭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배낭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저는 모든 순례자 배낭을 확인해왔습니다. 이렇지 않은 배낭도 있으니 최소 이 두 조건을 살펴보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순례자에게 이 콘텐츠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배낭은 홍보를 위해 선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작하는 영상에 더 많은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었기에 이 배낭은 40리터입니다. 40리터 배낭을 구매한 이유는 보여드리고 싶은 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빨간 배낭은 통기성 등받이가 갖춰져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제 가방엔 통기성 등받이가 없어요. 비록 저는 이제 통기성 등받이가 있는 가방만 매지만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지퍼가 있는 외부 포켓입니다. 보통 배낭 상단에 있으며 순례길 구간을 걷는 중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저는 비를 대비해 우비를 가지고 다니는데 비가 그치고 나서 우비가 젖은 상태라면 손에 쉽게 닿고 아무것도 넣지 않은 포켓에 보관합니다. 이 가방은 여기에 큰 수납 공간이 있어 우비를 넣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 포켓에 넣으면 배낭의 다른 부분은 전혀 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낭에는 외부에 세 번째 지퍼 포켓이 있고 유용한 오픈 포켓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지퍼는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왔던 것처럼 배낭을 샅샅이 뒤질 필요 없이 배낭 안의 모든 부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살펴본 이 세 부분이 배낭에 반드시 있었으면 하는 기능입니다. 이미 배낭이 있습니다. 순례길을 걷기 위한 배낭을 가지고 있거나 구입했다면 새로운 배낭을 구입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느 정도 현대적이고 적당한 용량에 인체공학적으로 어깨와 허리의 가방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배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배낭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분홍색 배낭을 원해요. 색상, 브랜드 등 각자 취향에 맞춰 고를 수 있는 배낭은 아주 많습니다. 또한 경량, 방수성 및 친환경성 여부에 따라 가격도 매우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만간 배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 오랜 순례자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순례길 배낭을 꾸릴 때에는 필수 용품, 챙길 수도 있는 용품, 만일을 대비한 용품 등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두 부분은 빼고 첫 번째 필수 용품만 가방에 넣습니다. 이건 맞냐? 이 과정 이후부터 배낭 무게는 각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무게에 따라 결정되며 순례길의 필수라고 생각되는 물건의 무게에 따라 늘어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순례길은 사막 한가운데에 있지 않으며 슈퍼마켓, 약국, 상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깜빡한 물건이 있으면 순례길에서 구입할 수 있고 필요 이상으로 챙겨왔다면 우편을 통해 집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의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구간을 걸을 때 입을 용도이며 다른 하나는 오후에 쉴 때 입을 용도입니다. 하지만 매일 빨아야 하고 실제로 오후에 다양한 것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상하 3벌을 챙기고 일주일에 한두 번 빨았습니다. 티셔츠는 원하는 것 무엇이든 상관없지만 아직 없다면 통기성이 좋고 건조가 빠르며 무게와 냄새가 적은 면 소재가 아닌 등산용 기능성 티셔츠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옷의 경우 하루 종일 걸어도 편한 3세트 정도 챙기면 충분합니다. 바지의 경우 건조가 빠른 기능성 바지가 좋으며 추울 때와 더울 때 모두 사용 가능한 탈부착 기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7월이나 8월에 순례길을 걷는다면 반바지 2개 또는 밑에 부분을 부착하지 않은 탈부착 반바지 2개로도 충분합니다. 의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말입니다. 양말이요? 질 좋은 양말이 물집과 마찰을 방지하므로 양말에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등산용 양말 3켤레를 준비해야 하며 가능한 발이 최대한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통기성이 좋고 봉제선이 없는 양말이 좋습니다. 편안하고 가벼운 잠옷을 챙기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탈부착이 가능한 바지와 티셔츠 중 하나를 잠옷으로 입어 가방 무게를 줄였습니다. 5월, 9월 사이에 순례길을 걷는다면 보온을 위해 후드 잠바 하나를 추가로 챙기면 충분합니다. 더 추운 달에 걷는다면 양파처럼 여러 겹을 입을 수 있게 챙기면 됩니다. 아침에는 온도 상승에 따라 겹쳐 입었던 옷을 벗으면 되고 오후에는 다시 입으면 됩니다. 저는 보통 날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보온 기능성 티셔츠와 바람막이 점퍼를 입습니다. 겨울이거나 날씨가 상당히 추운 경우에는 플리스 재킷, 장갑, 모자를 챙겨야 합니다. 여분으로 더 필요한 것은 기능성 보온 셔츠이며 2개를 챙기면 됩니다. 순례길을 참 아름답지만 비가 내릴 때도 있으니 순례자 자신과 배낭이 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산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다 테스트해보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비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우비는 입고 벗기 쉬우며 배낭에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순례길 필수품인 모자를 잊지 마세요. 스페인에서는 머리카락이 많든 적은 누구나 해를 가릴 모자를 써야 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필수입니다. 이런 형태나 다른 형태 또는 원하는 형태의 모자를 착용하면 됩니다. 신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려면 신발만 다루는 영상이 필요합니다. 곧 해당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 곧 저희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지만 요약하자면 신발 2켤레가 필요합니다. 발 앞뒤를 보호하고 쿠션감이 좋으며 순례길을 걸을 때 비가 절대 내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멤브레인 소재의 고어텍스와 같은 방수 등산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샌들이 필요하며 모두 플라스틱 소재인 샤워용 슬리퍼와 오후에 가볍게 걸을 때 신을 편안한 샌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순례 일정 후 도착한 마을을 오후에 구석구석 둘러볼 생각이라면 저의 경우 방수와 기타 기능 없는 가볍고 발이 편한 일반 신발을 추가로 챙겼습니다. 아직 살펴볼 내용이 더 남았습니다. 호스텔이나 호텔에서 숙박할 계획이 아니라면 침낭을 꼭 챙겨야 합니다. 침낭은 쾌적 온도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낭의 쾌적 온도가 10도라고 가리키면 이는 침낭 내부에서 순례자가 느끼는 공기 온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쾌적 온도가 낮아질수록 침낭은 더 무거워집니다. 제가 쓰는 이 침낭은 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쓸만합니다. 요즘에는 더 가벼운 침낭을 살 수 있으니 여름에는 쾌적 온도 15도, 그 외 계절에는 10도로 유지하는 침낭을 권장합니다. 자,
이제 훨씬 더 가볍고 작아진 훌륭한 초경량 침낭입니다. 순례길을 여름에만 걷는다면 더운 날씨기에 이러한 얇은 침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면용품의 경우 뛰어난 흡수력과 경량인 극세사 스포츠 타월, 올인원 워시, 데오드란트, 칫솔, 치약이 있습니다. 순례의 여정이 길다면 손톱깎이, 핀셋을 비롯해 모든 세면용품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가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필수품을 챙기면 됩니다. 이제 순례길 필수품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스페인에 있다면 선크림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례자는 대부분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순례자는 모두 서쪽으로 향해야 한다고 진짜가 그렇게 가리킵니다. 목 뒷부분과 다리 뒷부분에 선크림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필수품인 바셀린은 물집과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아침에 양말 신기 전에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필수품은 휴대용 휴지로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거나 길 한가운데서 필요할 때 언제나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언젠가 더 자세하게 필수품 관련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한 만큼만 설명하겠습니다. 상비약품은 필요하지만 순례길에 약국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챙깁니다. 반창고는 언제나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러한 유형의 제품은 순례길 중간에 피부가 쓰라리거나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즉시 멈춰 붙이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챙겨야 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분증 또는 여권, 의료보험 카드, USB 충전기입니다. 현금 인출도 가능한 카드입니다. 카드를 받지 않는 알베르게나 작은 상점들도 있기 때문에 50유로 정도는 현금으로 챙기는 것을 권합니다. 순례자 여권, 그리고 종이가 젖지 않도록 넣을 수 있는 지퍼백도 챙기세요. 빨래 집게도 필수인데 가끔 빨래 집게가 없는 알베르게가 있어 옷을 말릴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베르게 세탁기 사용 시 유용한 양말 집게도 챙기면 세탁할 때 양말 한 짝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필수품으로는 알베르게 도미토리룸 숙박 시 밤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이어플러그입니다. 휴대폰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챙기지 말 것은 권했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지금 시대의 휴대폰은 필수품이며 순례길 관련 최고의 앱인 뷴, 커미노, 더 센티아고를 다운로드하면 훌륭한 순례길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에 가급적 적게 연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돌아보기 위해 순례길을 걸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받는 두 가지 질문 중 있는데 하나는 매트가 필요한가요? 입니다. 하지만 스포츠 센터 같은 장소에 단체로 숙박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물은 어떻게 가지고 다니나요? 입니다. 물을 일정 온도로 유지하는 보온병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은 식수대에서 물을 채울 수 있는 일반 페트병도 충분합니다. 순례길에 오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 앱의 순례길에서 도움이 될 35가지 명상이 담긴 순례자 가이드가 있습니다. 종교용품도 챙길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저는 묵주반지를 끼고 다니며 그 외의 기도에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이라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살펴본 모든 용품을 어디에 넣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천 파우치에 물건을 분리해서 담으면 알베르게에서 소음 방지도 되고 배낭 안에서 물건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대용 장바구니는 부피도 작아 필요한 물건을 넣거나 상점 또는 슈퍼마켓에 갈 때 유용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제가 순례길에 챙기면 좋다고 생각되는 것과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댓글 중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용품은 영상 설명에 제품 링크를 포함하겠습니다. 제가 누락한 것이 있거나 다른 조언이 있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Buen camino.